디지털투데이 데일리 픽입니다.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일군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 빌 게이츠가 MS를 설립한 지 45년 만에 완전히 경영에서 손을 뗀다고 합니다. 헤럴드 경제의 보도인데요. 14일 외신에 따르면 빌 게이츠가 MS와 투자회사 버크셔 해서웨이 이사회를 떠납니다. 빌 게이츠는 이날 국제보건과 개발, 교육, 그리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자선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싶어 이같이 결정했다며 버크셔와 MS 리더십이 지금보다 강했던 적이 없기에 지금 이 자리에서 물러날 적기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MS 이사회에서 물러난다는 것이 MS를 떠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MS는 항상 내 인생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고 계속해서 회사가 비전을 구체화하고 야심에 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돕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MS 최고 경영자 및 기술 지도부와 계속해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밝히며 MS는 그 어느 때보다 발전하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 계속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지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빌 게이츠는 1975년 MS를 창립한 뒤 2000년까지 CEO였으며 이후 MS 의사회 의장직을 맡았으나 2008년부터는 MS보다는 아내와 함께 설립한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 운영에 집중해 왔습니다. 2000년 스티브 발머에 이어 2014년 나델라가 MS의 제3대 CEO로 임명됐을 때 빌 게이츠는 이사회의 의장직에서도 물러나고 평이사 겸 기술 고문으로 남았습니다. 빌 게이츠는 사회공헌, 환경보호 등에 집중하며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실천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평가받아왔습니다. 빌 게이츠는 올해 1월 1일 새해 저녁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제목의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부자들은 지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하며 거기에는 멀린다와 나도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약 1130억 달러의 자산을 보유해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최고 경영자에 이어 두 번째 부호인 그는 지난 2018년에도 나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전염병의 위험성을 경고해온 빌 게이츠는 최근 빌 앤드 멜린다 게이츠 재단을 통해 중국에 코로나19 기부금 500만 달러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단은 코로나19 백신 연구 등을 위해 1억 달러도 기부했었는데요. 한편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 겸 CEO는 빌 게이츠의 후임으로 케네스 셔널트 전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회장 겸 CEO가 온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생활수칙은 손 씻기입니다. 손 소독제 못지 않거나 그보다 효과가 좋다고 보건 전문가들은 말하는데요. 보건당국이 권하는 손 씻기 방법은 20초간 손바닥과 손가락 사이를 구석구석 비빈 다음 10초간 물에 헹구는 것입니다. 과연 손 씻기 효과는 얼마나 될까요? 최근 영화 겨울왕국에서 안나 역을 맡았던 배우 크리스틴 벨이 인스타그램을 통해 손 씻기 전후의 사진을 공유해 화제가 됐는데요. 글루점이라는 손 씻기 고용용 로션을 바른 뒤 손 씻는 시간에 따라 이물질이 얼마나 씻겨 내려가는지를 보여주는 자외선 촬영 사진들이었습니다. 비누로 6초, 15초, 30초 씻었을 때의 차이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씻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손이 깨끗해졌습니다. 30초간 씻었을 때는 세균이 거의 보이지 않았네요. 미국 보건당국은 30초를 헤아리는 방법으로 생일 축하 노래를 흥얼거리라고 말하는데요. 생일 축하 노래를 천천히 2번 흥얼거리는 시간이 30초 언저리가 된다는 설명입니다. 비누의 세정 효과는 계명활성제의 성분 덕분인데요. 계명활성제는 기름과 물에 모두 잘 달라붙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계명활성제의 한쪽은 오염물질에 붙고 다른 한쪽은 물에 붙어 오염물질이 물에 잘 씻겨 내려가게 해줍니다. 계명활성제는 또 바이러스의 외피 성분인 인지질을 병력시켜 바이러스를 파괴하기도 한다네요. 주천원 울산이대 미생물학과 교수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선 손으로 얼굴을 만지지 않는 습관과 더불어 손을 수시로 씻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인지질 껍데기를 가진 바이러스이므로 특별히 손소독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계명활성제인 비누로만도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에 따라 구글의 업무용 생산성 도구인 G 스위트 사용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철옹성으로 여겨지던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의 위상을 넘보는 수준입니다. 디지털투데이의 보도인데요. 12일 온라인 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구글 G 스위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가 20억 명을 돌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달간 G 스위트를 사용한 사람이 전 세계 통틀어 20억 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제 사용한 사람을 기준으로 한 수치라는 면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입니다. 구글 G 스위트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유료 업무 서비스로 G메일을 포함해 캘린더, 구글 드라이브, 행아웃, 문서 도구 등 다양한 앱을 제공합니다.
2019년을 기준으로 약 500만 개의 기업이 구글 G 스위트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클라우드 기반으로 장소와 시간, 기기 종류에 상관없이 협업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원격 재택근무에 최적화되어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재택근무용으로 더욱 곽광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구글 G 스위트를 이끌고 있는 하비에르 솔테로 구글 부사장은 구체적인 성과에 대해서는 언급을 피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놀라운 수치라며 G 스위트는 사람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비에르 솔테르 부사장은 2014년부터 2019년까지 MS에서 경력을 쌓았습니다. 구글로 옮긴 후 G 스위트 서비스를 총괄하고 있는 그는 생산성 도구 개발과 서비스에 대해 누구보다 잘하는 인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클라우드와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이메일과 문서 작성 시 간편한 양식을 제공하는 스마트 작성 기능으로 G 스위트의 경쟁력을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서치 분석가 폴 C 마르티네즈는 G 스위트의 월간 활성 사용자 20억 명 달성은 구글이 MS 오피스 위상에 도전하는 경쟁자로 부상하고 있음을 시사한다며 원격 재택근무 증가세에 따라 G 스위트 사용률은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전략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소입니다. 존재 자체도 군사 비밀인 비닉 무기를 연구하는 은밀한 장소이기에 역량 노출을 막기 위해 부서 명칭이나 직원 규모 같은 기본 정보를 공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드론, 레이저 무기, 로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을 맞아 첨단 무기와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데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연구하는 드론은 미래전 도심 작전에서 보병 부대를 지원합니다. 빌딩수 사이로 비행하면서 적이 숨어 있는지 살펴보는데요. 장착한 무기로 공격하거나 목표 지점에 날아가 자폭하는 공격도 가능합니다. 또한 드론은 크기가 작아 레이저 탐지가 어려워 촘촘하게 쌓여있는 방공망을 뚫고 들어가 적 방공망을 파괴하는 임무도 합니다. 이재문 책임연구원은 선진국과 비교해 거의 유사한 기술 수준에 도달했고 제한된 임무라면 현재도 바로 투입할 수 있다며 건물의 측량과 조난자 탐지 등의 민간 분야에서도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네요. 특히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군집 드론은 컴퓨터 게임을 하듯 손쉽게 다룰 수 있는데요. 분산 제어 기술을 적용해 335 짝을 지어 임무를 내리기도 하고 개별 드론에 독립적인 임무를 줄 수 있다네요. 이재문 책임연구원은 지금은 병사 1명이 100대의 군집 드론을 운용할 수 있고 최대 1000대를 동시에 운용할 목표로 하고 있으며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한 제어 기술은 드론 상호 통신도 가능해 드론 스스로 실시간 위치를 확인해 충돌을 방지한다고 하네요. 한편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날아가는 드론을 떨어뜨리는 기술도 개발했습니다. 박병서 수석연구원은 원하는 지점에 강력한 레이저를 쏴 표적을 무력화하는 무기라면서 수 킬로미터 이내에 접근하는 적성 드론, 고정위 무인기, 헬리콥터 등을 수초 이내에 격추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방과학연구소는 또 사람처럼 복잡한 관절을 제어해 움직이는 로봇도 개발했는데요. 포탄과 총탄이 빗받치는 전장 한가운데서 부상 장면을 분한하기 위해 개발했습니다. 분한 로봇은 최대 2km 범위 안에서 무선 원격 조작이 가능하고 배터리로 완충하게 되면 최대 2시간 동안 작동할 수 있으며 부상병 10명 정도를 안전한 지역으로 옮길 수가 있다고 하네요.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군한 로봇 시스템 개발 전체를 주관하며 카이스트 휘버렉 등 11개 로봇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김도정 수석연구원은 핵심 기술은 에너지를 최소로 쓰면서 전시를 제어하는 데 있다며 기술 개발 1단계는 종료했고 몇 년 안에 실전 투입도 가능하다며 이번 코로나19로 감염증 확산 지역에 군한 로봇이 현장에 투입되면 환자 수송 임무를 맡을 수 있을 정도라고 밝혔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70년대 자주국방을 기치로 설립돼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이했는데요. 국내외의 우수한 역량을 갖춘 연구원들이 모여 미래전 예측, 신개념 무기 개발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영국은 그동안 코로나19 사태를 강 건너 불보듯 해왔습니다. 마스크 대란 뉴스가 외신으로 전해지는 와중에도 길거리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보이지 않았는데요. 주간 조선 보도입니다. 신문, 방송의 뉴스에서도 코로나19 사태는 일면 기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나마 이탈리아가 전국을 봉쇄하는 상황이 되자 영국의 간판 방송 BBC가 홈페이지 기사들을 코로나19로 바꿨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영국인들은 길거리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습니다. 현재 영국 내에 코로나19 환자를 위해 선정된 병원은 30개이고 병상은 4,000개밖에 안 됩니다. 영국에는 의료진 10만 명이 부족한 형편인데요. 게다가 브렉시트로 인해 EU 출신 의료진이 귀국하는 사태가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이런 상황에서 만일 수천 명 혹은 수만 명의 확진자가 나온다면 영국 병원은 일반 환자들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설상가상의 기상이 걸립니다. 이런 약점들을 고려하면 사실 영국은 어느 나라보다 긴장해 코로나19 사태에 민첩하게 대처해야 되는데 오히려 너무 느긋해서 놀랍다 못해 경악할 정도입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수석 의학관의 말입니다. 그는 상황을 낙관적으로 보지 않는다. 수많은 영국인이 복균자가 될 것이며 그렇다고 비관적으로 생각할 일은 아니다 라는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는 복균자 중 90%는 아주 가볍게 지나가거나 아예 발병을 안 하고 10%의 발병자 중에서도 소수만 입원을 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는 그냥 집에서 안정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나으며 발병을 해도 아주 경증으로 지나간다. 발병자의 10%인 전체 복균자의 1%만이 사망한다며 이 비율은 실제보다 더 낮을 가능성이 크다고 하였습니다. 영국 의료기관의 현실에 비춰보면 수석의학관의 말이 틀린 게 아닙니다. 영국 의료보험 제도를 감안하면 확진자라고 해서 모두 입원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실적인 판단을 해서 조치하겠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기자회견 전 주말은 2월 9일 4명의 첫 확진 사례가 나온 이래 한 달 만에 확진자 460명, 사망자 6명이 나오던 시점이었습니다. 사망자 6명은 60대 후반이 1명, 70대가 3명, 80대가 2명으로 모두 노년층이었습니다. 6명 전원이 당뇨, 고혈압, 암 같은 기저질 환자였습니다. 결국 너무 걱정하거나 공포에 떨지 말라는 수석의학관의 말이 크게 틀린 것은 아닌 셈입니다. 영국 국가건강서비스 홈페이지에 코로나19 대처 안내를 봐도 그냥 이렇게 나옵니다. 일단 증상이 나타나면 당황해서 병원이나 가정의에게로 뛰어오지 말고 타인에게 전파하지 않게 자가격리한 다음 NHS에 신고하라. 그리고 7일 정도 지켜본 후 증세가 낫지 않고 심해지면 다시 연락을 하라. 그러면 의료진이 방문해서 상황을 보고 조치를 취한다. 총리의 코로나19 기자회견에 대해 가디언지는 모두 동요하지 말고 일상을 하던 대로 계속하라는 말밖에 안 했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영국인들은 총리의 기자회견 발언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2차 대전 고호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하면서 하던 일이나 계속하자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 모든 일에 허둥대지 않고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참고 고난을 이겨나는 영국인답게 코로나19 사태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면서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균형의 묘미를 찾자는 뜻으로 영국인은 이해합니다. 요즘 영국 언론에 등장하는 마스크를 쓴 사진 속 사람들은 모두 동양인입니다. 유럽 한인 교민들을 통해 알아본 바로도 이탈리아, 프랑스,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인 모두 마스크를 거의 안 씁니다. 그래서인지 영국인들은 동양인의 마스크 집착이라는 단어까지 쓰면서 빈정댑니다. 존슨 총리도 기자회견에서 손을 잘 씻자는 얘기는 해도 마스크를 쓰자는 얘기는 안 했습니다. NHS도 마스크를 쓰면 분명 감염의 가능성이 안 쓴 것보단 줄어들지만 절대 완벽한 보호는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스크를 써도 바이러스균은 침범한다는 뜻인데요. 거기다가 바이러스가 눈으로 많이 침투하기 때문에 완벽한 보호는 아니다라는 주장도 곁들여졌습니다. 이렇듯 코로나19 사태 와중에도 영국에서는 모든 것이 큰 변화 없이 그대로 진행되면서 아무 일 없다는 듯이 평정심을 갖고 일상생활을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